저는 브릿진 교육연구소의 대표 김혜원이고요. 자, 오늘은 또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또 남다른 포스 있는 분 나오셨습니다. 또 그동안 여자 선생님들 많이 모셨는데 오늘은 남자분 다 모셔가지고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또 남자 입장에 또 아빠 입장에 이런 걸 참 대변해 주실 분인데요. 그래서 또 한번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텐션이 높으셔가지고 원래 이런 거죠. 그죠? 방송이니까. 그럼요. 네, 저는 생각실천연구소장이고요. 작가, 강사, 칼럼니스트 김진성이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교육 강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들도 6학년, 4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성교육이랑 학습 코칭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성교육 학습 코칭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유아 아이들부터 해서 부모 교육으로도 현장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오늘 많은 질문 가운데 제 눈에 번쩍 뜬 질문이 이제 아빠와 딸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가 생리를 딱 시작을 한 거죠. 아빠 나 피가 보여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이 딸아이의 말 그대로 이제 아빠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상황과 또 아이에게 성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 질문이 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맞아요. 또 이제 워낙 맞벌이가 많아지니까 아버님이 또 케어해주시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진성 강사님께서 아버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성교육하면 참 좋겠다 한번 꿀팁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얘기 잘 나는데 4학년 때 이제 생리를 시작을 했어요. 빨리 시작했네요. 네,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교육 강사이기도 하고 부모교육 강사이기도 하고 그 전에 공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생리를 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고 아내랑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 드릴 게 저거예요. 아이가 생리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미리 그걸 얘기했었어요. 하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서 뭐 축하해주고 뭐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놀라거나 당황하면 아이가 이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 생리는 무서운 거 아니야? 생리 이거 그리고 또 저런 거 있어요. 아빠가 만약에 그러면 아빠한테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말아야지. 맞아. 엄마랑 그래도 좀 공감대가 많이 있죠. 엄마 생리를 하니까. 네네. 근데 아빠는 그런 경험 없을 거라 얘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황하고 오버하고 막 약간 비웃거나 놀리거나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니죠. 근데 이게 아빠는 그냥 얘기했는데 그쯤에 아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얘기해도 아빠가 비웃는 거 아니야? 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담담하게,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아. 대화할 때 표정이나 이런 리액션이 사실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딸 진정한 여성이 이제 시작이 된 거구나. 칭찬의 의미로. 그죠? 엄청 건강한 거야. 네가 정말로 이제 더 진짜 여성으로서의 변화가 시작돼서 아빠가 너무 축하해. 이게 좀 담담하고 밝은 느낌을 주신다면 제일 좋겠네요. 그래 담담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아빠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는 저거였어요. 너 정말 여자가 된 거야. 여자가 된 거니까 정말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멋진 삶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이야 너 정말 건강 이렇게는 사실은 아빠가 그러기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너 정말 건강한 거야. 네가 건강하니까 생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로 너가 여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명확하게 뭐라 얘기하지 못하는 게 그때 되면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넌 이래 생리한 게 건강한 거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 진정한 여자가 된 거니까 너도 여자로서의 이제 뭔가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야.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아빠는 사실 오버부터 하지만 어쨌든 살짝이라도 오버 해가면서 네, 해주는 게 사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몸의 2차 성징이 된다는 게 아이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해하는데 모르면 참 놀라게 되고 특히나 이제 여자 입장에서 필요한 게 좀 위축되거나 숨기고 싶거나 창피하게 느끼거나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되지 않게 부모님 미리 요즘에는 워낙 또 5, 6학년에 많이 하기 때문에 3, 4학년 정도에 앞서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네, 거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네, 저기 있어요. 아빠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생리라는 그렇죠. 거를.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여드름이 많이 나요. 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해져요. 그렇죠. 네. 근데 남자들은 이 초반에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내가 만약에 그러면 아이 뭐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왜냐면 성인이니까 본인이 컨트롤을 하니까 근데 네, 아이는 그걸 컨트롤 본인이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생리통이 올 수도 있고요. 그쵸. 네. 뭐 식탐이 오는 친구도 있고 아이들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 왜 그래?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성격이 더러워? 뭐 이런 순간 이제 아빠랑 싸우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버님들이 생리 때는 좀 바뀌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오면 녹화 안 된 거잖아 지금. 녹화는 되는데 뭐 진동 소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네. 녹화 되고 있네. 네, 맞아요. 다 끊으시면 돼요. 네. 끊을게요. 자, 그런 거죠. 네. 네. 자, 우리 무슨 이야기 했었죠?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빠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 그치. 이제 네. 애가 막 갑자기 갑자기 예민해진다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음. 식탐이 생기거나 배가 아프다 그러거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남자니까 경험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여자친구 저한테 얘기했겠어요. 그냥 뭐 배 아파, 뭐 생리니 뭐 이 정도 수준이었겠지. 저희 아내는 생리통하진 않아요. 대신에 힘들어는 하죠. 근데 아이마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그쵸. 아이는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빠가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 왜 갑자기 너 그래? 갑자기 왜 힘들어? 야 지금 놀러 갔는데 힘들어하면 우리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 이런 순간 아이 입장에서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왜 저래? 그럼 아빠랑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생리 기간을 좀 알고 보고 이때는 애가 좀 뭐 이런 부분들이 예민할 수 있겠구나 미리 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 아빠 입장에서는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특히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아빠가 온리 딸아이를 케어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어떤 걸 좀 챙기면 좋을까요? 그죠. 우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 가정, 뭐 맞벌이 가정이나 뭐 양부모 가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아빠 제 주변 아이들도 강의를 가면서 같이 만나는 분 중에 한부모 가정에 아빠가 키우는 집도 종종 있어요. 네. 자 우선은 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키운다. 그러면 아내한테 도움 요청하는 게 맞겠죠. 아내 도움을 요청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자기 빠지시면 안 돼요.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같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디 뭐 이렇게 여행하거나 뭐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생리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거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순간에 빠졌으면은 애가 말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이랑 좀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사춘기가 돼도 뭐 돼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같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맞벌이 부부나 어쨌든 부부가 있는 집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은 학교나 센터들에서 무료 성교육 강의들이 좀 1년에 몇 번씩 열려요. 맞아요. 그거를 뭐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던 인터넷에 나온 걸로 신청하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인기 있는 것들은 금방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저 언제쯤 할 것 같냐 미리 알아서 신청을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기관에 강의들이 좀 잘 되어 있으니까 미리 하시는 것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 유튜브에
남자가 성교육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성교육하면 가장 많이 가는 구땡땡 선생님. 거기도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던 게 유튜브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아이가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몰랐던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혜니가 이제 알았던 것들 뭐냐면 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 그쵸, 있죠. 있죠. 네, 저는 몰랐어요. 남자는 몰라요.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생리하기 전에 이제 낸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물질 같은 게 좀 나와서 생리의 전조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걸 사실은 남자들은 알 필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유튜브 같은 강의 들으면 그런 게 나와요. 아. 그래서 만약에 딸 아이 팬티에 뭔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생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 그걸 미리 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리가 막상 했어요. 자, 그러면 저라면 이제 한 두 가지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미리 생리되는 산화해줘. 네네. 네, 그 애기 키워보셨죠? 네, 그렇죠. 진짜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기저귀 진짜 산더미처럼 사놓고 하루에 10개씩 갈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10개, 20개씩만 갈았었는데 생리 때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이가 처음 생리할 때는 많이 가요. 또 자기도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어른들은 여자분들 잘 모르지만 하루에 한 2개? 3개 쓰시나요? 성인요? 네. 우리 2-3시간에는 한 개를 갈아라 이렇게 권장합니다. 많이 쓰죠.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그래도 한 뭐 5개, 6개 이상은 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남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생리대를 1시간에 한 번씩 가라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자기도 찝찝하니까 처음이니까 야 아깝게 왜 그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말 실수하면 안 되겠네. 그래 가라 해야죠. 왜냐면 이게 한부모다 보니까 내가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편의에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같으면 이제 한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베풀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있어야 공감을 좀 하니까 뭐 이모든 고모든 누구든 그래도 없으면 이제 생리대를 사러 같이 딸이랑 한번 여자 약사님이 있는 약국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국에서. 네, 가서 성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사 이거 아빠가 가가지고 쭈삣쭈삣 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약국에서 생리대를 팔아. 네가 나중에 만약에 생리 급하게 필요하면 편의점 약국 사면 돼. 근데 이제 여기 여자 약사님이 있으니까 아빠는 사이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사님한테 너한테 맞는 사이즈 한번 내가 한번 물어볼게. 딱 가서 약사님, 저희 딸이 생리 시작했는데 제가 얘 사이즈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네. 약사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애가 이제 발육에 따라서 나중에 바뀌겠지만 네. 초반에 한 1년 정도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리 쓰는 게 익숙해지면 사실은 그다음부터 여자아이니까 잘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2, 3학년 때 생리할 때가 사실 문제긴 해요. 그렇게 빨리 할 때 네.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몸을 스스로, 그러니까 신체를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4학년 때인데 4학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버님들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죠. 어머니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확실히 뭐 아빠가 이제 이성이지만 잘 공부가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성이 조금 더 공감대가 있다 보니 주변의 친척 또 그게 안 될 때는 여자 약사님이 계신 약국에 가는 거 그것도 꿀팁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약사님이 또 아이에 대해서 또 아버님이 또 이제 학문 과정이다 이러면 또 얼마나 살뜰히 조금 챙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사님께 여자 약사님께 찾아가라. 그것도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느 정도 아이와 그래도 계속 소통해 나가고 챙겨줘서 놀라지 않게 아주 자랑스러운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단다. 주기적으로 갈고 또 버릴 때는 에티켓도 있고 이런 얘기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이 아이와의 계속적으로 생리 나갈 때 트러블이 없기 위해서 사실 아빠가 요구해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생리 주기를 기억해 준다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걸까요? 아빠한테 그거 요구하는 게? 제가 저희 아내 생리 주기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 생리 시작했어. 그렇구나. 끝났어. 그렇구나. 뭐 이렇게 살았다면 10년 동안. 근데 저희 딸 생리 주기는 제가 웬만하면 알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딘가를 놀러를 가잖아요. 아이들이랑. 물론 이제
뭐 가정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놀러 갈 때 아이가 생리를 하게 되면 아이도 불편하고 아이 그쵸. 감정 기복도 좀 안 좋아지고 뭐 즐겁게 놀러 가는데 뒤에서 인상 팡팡 찡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인상 팡팡 찡그리고 있는데 아빠가 야 너 지하철에 놀러 가는데 인상 팡팡 찡그렸어 너? 막 이래버리면 여행이 망치잖아요. 그럼 이제 요새는 만약에 저희 딸이 약간 사춘기라 그런 면이 있는데 생리할 때 좀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아내한테 쟤 생리 시작한 거 맞지? 그래. 이런 식의 네. 그러면 아이를 좀 이해하는 게 폭이 좀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놀러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물놀이 어릴 때 되게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생리를 하면 물놀이가 일단 불편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미리 주기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함께 케어하거나 또 한부모 가정이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기쁘게 마련한 건데 그때 아이가 주체적으로 즐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생리 주기를 챙기는 거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영상을 보면서 보통 28일 주기, 뭐 또 아이마다 뭐 30일 주기 그런 체크하는 날짜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거나 요즘엔 앱도 많이 있으니 내 딸아이가 언제 했구나 앱에 딱 클릭해 놓으면 다음 생리 예정일도 다 나오니까요. 그래도 조금 편리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달력에다가 표시하면 여자분들은 창피할까요? 그것도 이제 개인마다 다른데 사실 대놓고 이제 뭐 방에 거실에 크게 있는 달력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보통 내가 쓰는 다이어리 이런 거에 상관없지만 대놓고 있는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 또 아닌 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잘 기억해 우리 써놓을까? 물어봐서 그래 아빠 그러면 상관이 없고 아유 그러지 마 이럴 수도 있고 왜냐면 집에는 누군가 놀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 네, 저희 딸은 싫어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잠깐 사춘기가 되고 생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남이 아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아빠의 남성의 또 입장으로 딸아이의 성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태도, 액션, 말해주는 자세 그리고 또 그 내용도 공부해서 아이와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것 또 가정에서 놀러 가거나 여행 갈 때까지 맞아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까지 오늘 너무너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또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또 오늘 남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아빠 입장에서 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저도 이거 해야 되죠? 안녕. 바이바이.